예, 오늘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 순서죠. 오늘도 이고은 시사평론가 그리고 YTN의 이훈영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네, 여러분 YTN 라디오를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맞아요. 네, 오늘 제가 또 유튜브를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네, 어제는 직접 교수님이 하셨더라고요. 예, 네. 진짜 좋아하시잖아요. 네. 어제 못 오셔가지고. 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는 특별히 좋아요와 댓글도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제 왜 안 오셨어요? 어제 뭐 코인 하시느라고? 큰일 납니다. 아니 뭐 코인 투자는 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예. 아, 근데 혹시 뭐 어디? 아니 뭐 누구는 뭐 의혹 수준이지만 네. 뭐 네. 저 회의 청문회 중간에도 하고 뭐 이런다 그러고 그래서 그냥 저는 어떤 그런 의혹도 의혹이 혹시 없습니다. 있었나 네. 그래가지고 그냥 의혹 수준에서 물어본 겁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할까요? 네,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여론조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여론조사 개요 일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9일부터 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했고요. 오차범위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이번 조사 응답률은 11%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30%대 중반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떤 소식인지 한번 여론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지지율은 35%입니다. 이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35% 그리고 부정평가는 59%로 나타났는데요. 직전 조사보다 긍정평가가 2%포인트 올랐고 이 30%대 지지율이 지금 4주 연속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긍정평가 이유 그리고 부정평가 이유 모두 외교가 가장 상위에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7일 그리고 8일에 방한했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윤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성과가 없었다라는 평가가 49% 그리고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은 33% 의견을 유보한 사람이 18%였습니다. 어제도 NBS 조사 결과에서 보면 이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좀 부정적 의견이 좀 더 많았었는데요. 이 성과가 없었다고 본 응답자는 그 이유로 실익이 없었다. 그리고 과거사에 대한 무시 그리고 사과를 안 했다는 내용, 양보, 퍼주기만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또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한 사람들은 한일 관계 개선 그리고 경제 도움, 수출, 투자 유지 그리고 미래지향적이다라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정당 지지율 잠깐 살펴보면요. 국민의힘이 35%, 더불어민주당이 32%를 각각 기록을 했고요. 두 당 모두 지난 조사와는 지지율이 동일했습니다. 무당층 28%, 정의당은 5%입니다. 네, 이번에 나온 여론조사에 대한 평가 부탁드리기 전에 예. 조금 전에 이제 평론가님께서 말씀해주신 여론조사 개요를 소개를 해드려야 됩니다. 예. 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8일부터 4일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 결과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으니까 마찬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주 훌륭한 전문이에요. 그러네요. 제가 중간에 그 일 꺼내서 또 일을 망가뜨렸네요. 제가 그래서 이걸 들고 오지 않았습니까? 훌륭한 전문. 순식간에 검색을 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여론조사 평가부터 한번 해주시죠. 이거 큰일 날 뻔했어요.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야, 이거 내일 어제도 좀 올랐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게 오르지 않으면 어제 얘기한 제가 뭐가 됩니까? 예? 근데 다행스럽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제 얘기가 이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확실히 상승세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승세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당 지지율을 보더라도 실제로 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다시 우위를 점했는데 이 한국갤럽 조사 이거는 개요가 필요 없습니다. 이걸 쭉 보면은 거의 국민의힘이 위였어요. 민주당보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제 저는 뭐를 보냐 하면 지금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3%포인트 차이죠. 네. 이게 앞으로 어느 정도 또 이게 줄 것이냐 늘어날 것이냐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가 이게
일반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느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 이게 오늘 기자분들이 이제 저한테 그 코멘트 때문에 전화를 하실 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자꾸 기자분들이 조국 사태와 이거를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조국 사태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한다면 공정의 문제에서 젊은이들의 박탈감을 자아낸 것이라면 이번에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는 이 사태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는 젊은이들뿐만이 아니고 좀 저같이 이제 나이를 좀 먹은 층들도 사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도 그렇거든요. 난 인생을 도대체 뭐 하고 살았나. 다시 말해서 이게 뭐 10억 아니 9억 얼마 땄다 뭐 벌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나오는 이것이 굉장히 허탈감, 박탈감을 또 주거든요. 다시 말해서 조국 사태는 젊은 층에게 집중적인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였었다면 이번에 이 문제는 제가 볼 땐 박탈감의 보편화. 보편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여론조사가 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 다음 주 여론조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뉴스 두 번째 소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자금 출처 의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도 당사자인 김남국 의원이 자신의 코인 거래와 관련한 자금 출처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하늘에서 떨어진 돈, 굴러 들어온 돈은 하나도 없고 공개하면 모든 게 투명해질 것이다 라면서 명확하게 문제가 없다는 그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김 의원은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왔다면 현금이 뭉칫돈으로 ATM이나 뭐 은행 창구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자가 분배돼서 들어온 것 말고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한편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 회의 등 국정 의정 활동 도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YTN 단독 보도로 제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 있었던 이모 논란 기억하시죠? 네. 한 장관 딸의 학업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모 교수를 친인척 관계인 이모로 해석해서 황당한 그런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 청문회에 참석한 상황에서도 김 의원이 코인을 팔거나 투자 활동을 벌인 정황이 확인이 됐다는 보도였습니다. 이때 청문회가 상당히 늦게까지 이어졌었는데요. 청문회를 정회하지 않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던 그 시간에 김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에서 거래 기록이 다수 발견이 됐고요. 또 특정 코인을 팔거나 코인을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활동이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코인 투자를 한 정황이 확인이 됐고 또 논란이 된 위믹스 코인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도 파악이 됐습니다. 이 국회의원이 상임위 활동 중에 수익을 노린 투자 활동을 했다면 징계 대상에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 의원 측은 저희도 확인이 안 돼서 거래 내역을 보고 있다라면서 아직 이 사안에 대한 좀 명확한 입장은 내놓지 않은 상황인데 당 내외로 파장은 큰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제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 중에 국회에서 종종 이제 카메라에도 잡히지 않습니까? 다른 이제 행동을 할 때마다 늘 국민의 이제 질타를 받아오는데 만약 이번 코인 투자 활동이 사실로 밝혀지면 파장이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말이에요. 오늘 김남국 의원이 핵심적인 얘기를 했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돈 없다. 예? 만일 돈이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아마.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돈이 어떻게 해서 구성이 이 시드먼 그러니까 종잣돈이 만들어지고 이걸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차라리 있었으면 김남국 의원 문제 이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이공 평론가님께서 그런 얘기해 주셨죠. 저기 이모 교수. 네. 그 뭐 공조자로 고모 교수가 또 있었으면 뭐 이모고 뭐 다 나올 뻔했어요. 예. 삼촌 교수는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2023년 2월 8일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8일 국회 대정부 질문 도중에 검사 기피 신청을 허용하는 나라로 오스트레일리아를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오스트리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하고 오스트리아를 이게
혼동을 한 거예요. 물론 뭐 헷갈릴 수는 있죠. 하지만은 국회 대정부 이 오스트리아 이거 어원이 어딘지 아세요? 웨스터라이히거든요. 독일은 라이히는 제국이란 뜻인데 웨스터라이히 하면 이게 동쪽에 있는 제국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헷갈릴 수는 있는데 이모 교수도 헷갈리고 뭐 이게 자꾸 헷갈린다. 그래서 야 이거 뭐 굉장히 헷갈리네. 그런데 요새 나오는 걸 보면 이게 정신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많이들 나오지 않습니까? 만일 정말 의정 활동 중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장관 인사청문회 이때도 코인을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저기 이태원 참사 그 관련 상임위 열었을 때에도 또 뭐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게 의혹이라고 지금 분명히 의혹입니다만 제가 궁금한 게 저희도 확인이 안 돼서 거래 내역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사실 자체는 예? 했다 안 했다는 본인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거를 거래 내역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은 물론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거래 내역을 보고 있을 수도 있지만 자주 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가끔 했으면 기억에 남을 거라고요. 아, 내가 그때 이랬었나? 이렇게 될 텐데 저는 이 부분도 좀 명확하게 대답을 빨리 하지 않으면 이 의혹이 더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상임위 활동에 코인 사고 팔면 저같이 학교에 있는 사람은 애들 수업 아예 빼먹고서 코인하고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에는 아마 국회에서도 이런 일 가지고 논의하는 거나 아마 과거에도 사례를 찾기가 좀 힘들 겁니다. 예.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오늘 이재명 대표 뭐 이거 뭐 감사 하라고 그렇게 당에 지시한 모양이더라고요. 네, 관련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논란을 김남국 코인 게이트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공세를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이 김 의원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 민주당의 가상화폐 입법 로비에 연루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시하면서 전선을 넓혀가는 모양새입니다. 윤재혁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원 문제는 개인의 도덕성을 넘어서 민주당을 대상으로 한 불법 로비 문제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이 어디까지 연루됐을지 모를 로비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강제 수사로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또 김기현 대표 서울에서 민생 일정을 마친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 사안의 중심은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 실제 쩐주가 누구냐는 것이다 라면서 김 의원이 아니라 제3자일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심도 있게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해주신 그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화폐를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윤리감 의혹이죠 지금. 네, 긴급 지시를 했다는 소식이고요. 네. 국민의힘의 공세뿐 아니라 박성민, 권지웅 등 민주당 원외 청년 정치인들이 김남국 코인 의혹이 사실이면 의원직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앵커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 중간에 강제로 끌어내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국민소환제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주민소환제는 있어요. 주민소환제의 대상은 지자체 공직자들이고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 대상으로 하는 건데 국민소환제가 우리나라는 아직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너 잘못했지 그러고 끌어내릴 수는 없어요. 단지 이제 확정 판결을 받으면 자동으로 이제 의원직은 박탈당하게 되는 건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네.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의원직 사퇴,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김남국 의원이 본인 스스로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의원직을 사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청년 정치들 입장에서 볼 때 민주당 이 여파가 본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청년 정치 과연 무엇이 다른가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좀 차단해야겠다. 그래서 의원직 사퇴를 요구를 하는데 아마 이 청년 정치인들의 희망대로 이 상황이 돌아가기는 전혀 힘들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김남국 의원이 얘기한 그러한 것들 좀 오락가락은 하지만 그 중심은 뭐냐면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설령
이 의혹이 사실로 그거는 뭐 수사가 끝나고 재판도 받아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만둘 확률은 없다고 봅니다. 네, 사퇴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어지는 소식이 세 번째 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용어에 대해서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P2E 관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네. 이 시사가 아주 국민들을 유식하게 만들어요. 음. 네? 저도 이분 처음 알았어요. 네. 아유 정말 이걸 고맙다고 생각해야 될지 기가 막히다고 봐야 될지. 예. 네. 자, 이번 논란이 P2E 게임 코인 입법 로비로도 번지고 있는데 한국 게임학회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 P2E 업체와 협회, 단체가 국회에 로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소문이 무성했다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P2E가 play to earn의 줄임말인데 즉 플레이를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을 의미합니다. 저도 이제 게임을 고등학교 2학년 이후로 끊어서 잘 모르는데 네. 보면은 이 하태경 의원이 이와 관련한 로비가 실제로 있었다고 주장했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이 P2E 게임 코인 국회 입법 로비 의혹 관련한 로비가 실제 있었다. 그러나 자신은 모두 거절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 대통령 선거 당시 P2E 정책이 윤석열 후보 최종 공약으로까지 들어갈 뻔했지만 선거대책위원회 게임 특별위원장이었던 본인이 뜯어말려서 겨우 제외됐던 적이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당시에 게임 공약을 검토할 때도 출처모를 수많은 P2E 합법화 제안을 많이 받았는데 사행성 게임에서 P2E만 제외해달라 이런 내용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배경에 코인과 카지노를 연동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었는데 이게 미래 산업을 가장한 도박 합법화라고 봤기 때문에 본인은 전부 거절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자신이 주최한 토론회에 위믹스 발행 업체인 이 위메이드가 발표를 하겠다고 해서 토론자도 바꾸고 또 업계 간담회 계획 중에 위메이드가 참석한다고 해서 취소했던 적도 있다라면서 이게 입법 로비가 아니면 뭐냐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김남국 의원처럼 코인을 대량 보유하고서 정책을 주도했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국회의원이 내 코인을 폭등시키려고 코인 회사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셈이 아니냐라면서 국회의원 전부 코인 전수 조사를 해서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네. 이게 민주당뿐 아니라 만약 입법 로비가 여러 차례 있었더라면 정말 국회 전반으로도 의혹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그래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전수조사해야죠. 당연히 전수조사해야 되는 거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이 물었거든요. 전수조사 필요성 여부를 물었을 때 그거는 법을 고치면 된다.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 공직자 재산공개법을 이 가상자산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공개하면 그걸로 끝난다. 그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시간 오래 걸려요. 시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전수조사를 해야 되고 두 번째 그 전수조사를 그게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니거든요. 299명한테 그거 다 내라 그러면 되는 거죠 뭐. 그리고 특히 이제 이 가상화폐 관련 법안들을 제출한 의원들이 있을 겁니다. 이 의원들은 지금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안 발의를 한 의원들을 특히 이제 좀 중점적으로 물론 그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의혹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본인들의 정치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오히려 더 빨리 이거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이걸 보여줘야지 이건 정말 어떤 의도 때문에 발의한 게 아니구나 이거 본인을 위해서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한 다음에 전수조사는 당연히 해야죠. 제가 볼 땐. 네. 전수조사 당장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비리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해서 경찰이 사건 수사를 마치고 이 처남인 김모 씨 등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경찰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이 김 씨를 비롯한
회사 이름이 ESIND예요. 이 관계자 등 5명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의 공무원 A씨 등 3명을 각각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회사를 세운 대통령의 장모죠. 최은순 씨 그리고 한때 이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경우는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냐, 이 개발 부담금이라는 게 개발로 인해서 얻은 이익의 일부를 지자체에 내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ESIND는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해서 매출을 800억 원 상당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 씨 등이 공사비를 많이 쓴 것으로 이것을 부풀려서 이익을 좀 줄이고 처음에는 17억 4,800여만 원의 개발 부담금을 양평군이 부과를 했지만 여러 차례 정정 신청을 한 끝에 한 푼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을 받기도 했었다는 거죠. 근데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됐었고요. 그래서 뒤늦게 양평군이 1억 8,700여만 원 정도로 개발 부담금을 정정 부과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ESIND의 그 자료 증빙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경찰이 보고 수사를 했고 또 이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이제 송치를 하게 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최 씨는 이제 아파트 착공 등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에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점에 미뤄봤을 때 사업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 이렇게 보고 무혐의 처분을 했고 또 김 여사 역시 과거 사내이사로 재직한 적은 있지만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이사에서 사임을 했고 또 가진 지분도 없어서 이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이렇게 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의혹이 터지면 여론의 눈총이 따갑기 마련이잖아요. 대통령의 장모와 이제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이 났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처남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이번 소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네. 일단 그러고 검찰에 송치가 됐기 때문에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게 될 텐데 제가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게 일단 대통령 일가족에 관한 문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일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게 나중에 만일 또 정권이 바뀌거나 언젠가 했을 때 또 이 문제가 다시 나와가지고 그때 수사를 했는데 또 문제 좀 다른 시각으로 이 사건을 볼 수가 있게 됐다라는 식으로 돼버리면 이거는 국가 검찰의 어떤 이 소위 말하는 공정성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또 흠집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조직은 자신이 지킨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볼 때에는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그렇고 검찰이란 조직을 위해서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인데요. 한일 정상회담 이후 나온 이야기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과정을 시찰할 현장 시찰단 파견과 관련한 소식인데 시찰단이 20명 내외로 구상을 한다라는 소식이에요. 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과정을 검토하는 현장 시찰단 오는 23일에서 24일에 파견이 되는데요. 오늘 한일 외교 당국이 국장급 실무 협의를 열고 구체적인 파견 인원이나 구성원, 시찰 범위 이런 것들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오늘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시찰 활동의 목적에 대해서 해양 방류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요. 또 정부는 시찰단 파견이 시료 채취 등을 포함한 자체 별도 검증이 아닌 방류 시설 과정과 검증 근거를 눈으로 직접 보고 오는 현장 확인에 가깝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시찰단이 20명 내외로 구성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민간 전문가라든지 시민단체 구성원이 포함될 가능성은 작다고 하고요.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이 오염수 방류 안전성에 대해서 한국 측에 설명하겠다라고 하면서도 한국 시찰단의 역할이 오염수의 안전성 평가는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게 이런 그 양국의 견해차에 대해서 오늘 브리핑
한 이 정부 입장은 외교적인 표현의 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현재는 국제적 합의에 따라서 IAEA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하고 있는데요. 최종 결과를 담은 종합보고서가 다음 달쯤에 발표될 예정인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이번 시찰단 파견이 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허가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도 나왔는데 정부는 절대 그럴 일은 없고 수산물은 더 이상 문제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국민들도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오염수를 일본 측의 지침처럼 처리수로 바꿔 부를지 여부는 이 실무 협의의 논의 내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사실 이 오염수 관련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앞서서 첫 소식에서도 살펴드렸던 여론조사 살펴보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성과가 없었다고 보는 이유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해결 안 됐다 10%의 수치를 나타내기도 했거든요. 시찰단 파견에 대한 앵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일단 첫째로 그 처리수라고 부르는 건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도 부르고 있어요. 처리수로.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얼마 전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 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진구 박사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조 박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본 국민들도 좀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도 일본 정부 얘기를 고지고대로 믿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도 아니고 더구나 일본 정부인데 당연히 우리가 이 소위 말해서 의욕을 갖지 않을 정도의 시료 채취라든지 실제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했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다고 봐요. 그거는 저는 물러날 수 없는 하나의 마지노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봐야 될 거고 그리고 뭐 후쿠시마 원전 그 오염수 문제하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수산물은 제가 볼 때 당분간 수입 안 해요. 그거는 절대 수입할 수 없을 테니까 그 부분은 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오염수 방류에 대한 염려라는 거는 일본 국민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정부로서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관철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죠? 네. 예,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